2025년도 치과 요양급여 비용 인상률이 3.2%로 타결됐습니다. 불법 투스잼 시술로 한 현직 치과위생사가 검찰 송치됐습니다. 우리나라 치과 임플란트 관련 의료기기 생산액이 한 해 3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 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도 치과 요양급여 비용 인상률이 3.2%로 타결됐습니다. 치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대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3%대의 쾌거라는 분석입니다. 취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취업은 공급자 단체 중 4번째로 3차 협상에 돌입했으며 4차 협상 개시 직후인 오후 10시 2분경 인상률 3.2%로 최종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연구 용역을 했는데 그 연구 용역에서 나왔던 수치들이 이제 공단도 환산지수 연구 용역을 하는데 굉장히 근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것들이 근거 기반이 또 이번에도 됐고 거기에 따라서 공단 측에서도 예전과 달리 아주 처음부터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해 주셨고, 물론 저희가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빨리 근접해서 4차 안에 끝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집행부 임원진이 방문해 수가 협상단을 격려하고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축하했습니다. 또 강연구 서울지부장과 임원도 방문해 힘을 보탰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불법 투스잼 시술로 치과계에 물의를 빚은 현직 치과위생사 A씨가 경찰 조사 끝에 결국 검찰 송치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불법 투스잼을 시술한 혐의로 치과위생사 A씨를 불구속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스잼은 치아에 부착하는 금속, 비금속성 액세서리로 의료행위로 분류돼 반드시 치과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검찰 송치된 A씨는 현직 치과위생사로 2021년경부터 서울 일대에서 투스잼, 치아 미백 등 불법 치과의료 행위를 해왔습니다. 특히 그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현직 치과위생사 자격을 전년에 내세우며 환자를 대거 유인했을 뿐 아니라 투스잼 시술법을 교육하는 등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히 불법 투스잼 시술과 관련해 검찰 송치가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치협은 전국 각 시도지부를 통해 신고 창구를 열고 각종 불법 치과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치과 임플란트 관련 의료기기 생산액이 한 해 3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수출 분야에서도 임플란트는 9,100억 원을 넘어서며 1조 원 고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간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 전체 품목 생산액 상위 10위 중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가 2조 160억 3,309만 원으로 2위인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 6,205억 4,364만 원을 큰 격차로 앞선 채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9위에 이름을 올린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기구 2,065억 6,628만 원까지 합치면 치과 임플란트 관련 의료기기는 총 2조 8,431억 원으로 3조 원 고지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출 분야에서도 치과 임플란트의 존재감이 뚜렷해서 임플란트 고정체와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을 포함해 9,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태평양, 동유럽, 중동 등 세 곳에서는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가 수출 1위 품목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정부가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지난 4일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 슬로건은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로 치과계와 정부는 이에 맞춰 사회 취약계층 구강보건 수호에 더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구강관리 홍보 영상 상영을 비롯해 구강 건강이 행복한 삶을 이끈다는 메시지가 담긴 퍼포먼스와 한국은행 앞 분수대 광장에서는 치협 및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부스를 운영하며 구강 보건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상악 구치부 임플란트 식립 전 CBCT 촬영 등 검사 절차를 통해 세심한 치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상악 동염을 놓쳐 의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후 부비동이 천공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악 구치부 발치 즉시 뼈 이식을 동반한 상악동 거상술 치료 후 구강 상악동 누공이 발생해 의료 분쟁이 일어난 사례입니다. 의료중재원은 이번 의료 분쟁과 관련해 치과병원에서 최초 발치 전 CBCT 검사 등을 통한 상악동염 유무 확인 절차가 없었던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임플란트를 시행하기보다는 약물 치료를 통해 염증이 감소된 후 임플란트 치료를 했으면 더 나은 치료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이주의 학술 동향 소식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는 7월 13일과 14일 디지털 치과 5일이면 완성됩니다 세미나를 마곡 오스템 임플란트 연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이노디테크가 오는 7월 13일 투명교정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대한치과 마취과학회가 오는 7월 14일 정주진정법 연수회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개최합니다. 코엘 메디 임플란트가 오는 7월 20일 임플란트 원데이 솔루션 세미나를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가 오는 7월 21일 인천 바이오 치의학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 기자재 전시회를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 볼룸에서 개최합니다. 치의신보TV에서는 초저수가 표방 및 이벤트 치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 또는 스텝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 주신 분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철저한 익명이 보장되며 소정의 사례를 드릴 예정이오니 치과계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 치의신보 학술행사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시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 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